민주당 지지자들한테는 굉장히 두 분 다 강한 인상을 주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분이 우세한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대통령의 마음이, 그 명심이 누구한테 가 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대통령이 어느 분을 갖다 지지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건 분명한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어떤 집권 초기 때문에 당대표가 정부 또 여당과 특히 대통령과 또 신뢰 관계를 갖고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명심이 누굴지는 대충 알 것 같은데요. 저기 정 의원님 아실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일각에서는 이렇게 명심이 누구한테 했다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엔 개입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대표님이 아까 김민수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와 그래가지고 그게 찍혀버렸어. 그게 찍혔어요. 지난번에는 김민석 한마디 딱 하니까 꼴찌가 갑자기 1위로 딱 튀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당원들, 일반 지지자들 사이에서 갖고 있는 그 명심의 그 파워를 의미하는 건데 이번에 그렇게 노골적으로 개입할 것 같지는 않지만은 이게 이심전심으로 대충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강성이 되게 되면 대통령이 좀 부담을 좀 느낄 거다. 그런데 이게 당원 투표란 말이죠. 원내대표 투표도 아니고 당원 투표는 그 당원들과 아주 일상적으로 소통을 활발하게 해왔던 이 정청래 이분이 굉장히 유력하겠죠. 근데 이분이 되는 순간에 협치 분위기, 그다음에 정권 초기에 지금 허니문 분위기 이게 좀 깨질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 꺼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좀 이심전심으로 좀 퍼져나가는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전 윤석열 정부를 보면서 학습 효과가 있겠죠. 대통령이 당대표 경선에 개입했다가 김장연대 나오고 김기현 대표 만들었다가 여기 좀 애꿎은 피해자 만들고 이렇게 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또 그렇게 해봐야 별 효과가 없을 겁니다. 다만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의 좀 최근의 지지층들은 박찬대 원내대표를 좀 원하는 것 같고 그 이전부터 좀 오랜 전통적 지지자들은 정청래 의원을 좀 원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체로 해석하기는 이재명 대통령은 그래도 박찬대 대표가 되는 게 좀 마음 편하지 않겠느냐, 일하기 편하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지난 3년 동안 당대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당대표를 하면서 의원들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신뢰 관계를 맺고 있는데 어떤 국회의원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대통령과 좀 다른 게 정책적인 입장이라든가 또는 원내 또는 운영 과정에 있어서 대통령과 다른 이야기라든가 입장을 취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워낙 소통이 잘 되는 상황에서 어느 특정 후보에 대해서 조금 호감을 더 갖는다 안 갖는다 하는 것은 그냥 예측에 불과한 거고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또 엄청나게 그 분위기가 달아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열을 좀 걱정할 정도의 분위기까지 간 것 같아요. 지금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도찐개찐이에요. 그렇죠. 도찐개찐이에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두 사람 다 이재명 대통령 아바타고 지금 말씀하시기를 대통령하고 다른 입장 이야기하겠냐 하시면서 또 수평적 관계를 이야기하시는데요. 이미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당은 저는 아주 수직적인 관계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사실은 예전에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조금 더 합리적인 분위기 또 정청래 의원이 조금 더 강성인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특히 법사위원장 하면서 막 쫓아내기도 하고 발언권도 봉쇄하고 막 이랬는데 근데 저는 박찬대 원내대표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도찐개찐이다. 국민들이 보시기에 또 국민의힘이 보기에는 어차피 친명인데 그러는데 사실 지지층들 사이에는 완전히 달라요. 정청래를 보는 시각과 박찬대를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이게 뿌리가 어디로 가냐면 2017년 대선 때로 갑니다.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를 공격한 쪽에 정청래 의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해경궁 김씨라고 트위터가 이재명 대표 쪽에 있던 트위터가 문재인 대통령을 겁나게 공격했거든요. 트위터 계정으로. 뭐라고 공격했냐면 문재인이 당선되면 노무현 꼴난다. 노무현의 을 뺏기지 않으려는 노래에 가상하다. 이런 식의 했는데 고발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기소가 돼서 사건이 검찰에 송치가 됐거든요. 그때 뿌리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경기지사 선거가 있는데 그때 민주당 의원들이 53명이 전해철 장관을 지지하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이 틀어져요. 그 당시에 이제 안민석 의원도 이재명 경기지사 캠프에
확보단장이었는데 갑자기 변심을 해가지고 전해철 지지 선언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정청래 의원도 거기 이제 동화를 하면서 그 이재명 대표 좀 공격을 해서 이제 그게 이제 다 들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이재명을 끝까지 지킬 사람은 박찬대다 이렇게 공격하는 거고 전통적 지지자들은 그래도 정청래가 이 당의 뿌리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번 그 당대표 경선은 김어준과 이재명의 대결이다. 뭐 이렇게 얘기들 하잖아요. 아니 실제로 김어준 방송에 그 정청래 의원이 가장 많이 출연을 했고 또 그 법사위원장권도 옹호해주고 많이 도와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가깝기도 해요. 그래서 김어준과 뭐 이재명 이거는 너무 과잉 해석인 것 같고 다만 그 지지층 사이에는 분명히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절대 권력은 부패하기 전에 분열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문재인 정권도 들었을 때 문파, 대깨문이라서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분할을 시작했듯이 이재명 정부의 친명도 이번 당대표 경선을 통해서 이제 분할을 시작할 것이다. 그게 분열로 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분할을 시작하는 이제 시그널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제가 이재명 지금 대통령이 2017년도 대선 경선에 나갈 때 그다음 삼선 의원직은 제가 유일하게 그냥 초선 의원들 몇 분하고 5명이 그 캠프에 가서 일했습니다. 네. 그래갖고 3등을 했지만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아는 이재명 그 당시 경기도지사가 당선된 이후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또 도에 민주당 의원들 다 포용하려고 노력하고 도의 여러 각종 예산이랑 사업에 있어서 그야말로 공정하게 했습니다. 이제는 뭐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 일해야 되는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당의 그런 문제에 관련해갖고 의원도 나눠지고 다르게 보고 할 가능성은 없고 당내에서도 뭐 저도 그렇지만은 이재명 대통령 체제하에서 당이 뭐 친명과 다시 친명 안에서 분화가 된다는 그런 가능성은 좀 없어 보입니다.